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의 시세 정보를 생방송으로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MBS 생방송 가락동 365의 백근곤, 박혜연입니다. 네, 나라마다 고유의 식재료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사라져가는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서 맛의 방주라는 이 국제적인 프로젝트가 시행되고 있다고 그래요.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맛의 방주는 1996년부터 지켜야 할 이 세계 음식 문화유산의 목록을 만들고 보전을 장려해온 그런 운동인데요. 네. 이번에 경상북도 울진의 해방풍이요. 한국 식재료 중에서 100번째로 이름을 올렸다고 해요. 그렇군요. 네. 100번째군요. 이 100가지 이상 품목을 등재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총 11개국뿐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지켜야 될 식재료로 등재된 해방풍, 이 해안가의 모래땅에서 자생하는데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잎과 줄기를 묻혀서 주로 먹었던 식물이라고 합니다. 네, 해방풍이 뇌졸중이나 신경통을 다스려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요. 약재로 활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귀한 식물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요. 울진군에서 20여 농가에서 재배 중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20여 농가에서 정말 귀한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이 네. 들고요. 제가 궁금해서 또 찾아보니까요. 제주도에서는 푸른 콩장이 있고 울릉도에서는 칡소와 선말라리 그리고 경남 진주의 안진뱅이 밀들이 지켜야 될 식재료로 등재돼 있다고 합니다. 사실 처음 들어본 것도 있고 맛도 보지 못했는데 이게 꼭 지켜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우리의 이 귀한 토종 식재료들 더 늦기 전에요. 이 지역 특화 작물로 삼고 자생지 복원과 그리고 또 종자 보존을 위해서 모두가 좀 힘을 써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의 귀한 농축산물 시세 또 오늘 어떤 흐름을 타고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가락동 365에서 힘차게 또 달려가 봐야겠죠? 오늘 저희가 주목할 농산물은요. 느타리 버섯과 자두 그리고 파프리카입니다. 지금 시각 7시 1분 지나고 있습니다. 10월 16일 화요일 MBS 생방송 가락동 365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 반입량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과일 1,499톤, 과일과채 713톤, 일반 채소 4,609톤 들어왔습니다. 총 6,822톤 들어왔고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과 비교했을 때는 한 952톤 정도 적게 반입됐습니다. 무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오늘 654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793.1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는 139.1톤 적은 물량 반입됐습니다. 무 20kg 상품 평균가입니다. 12,696원을 기록했고요. 최고가는 14,300원, 최저가는 11,5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 시세가 12,696원입니다. 어제는 11,000원대였는데요. 어제보다는 시세가 올랐습니다. 930원 상승하면서 12,696원에 낙찰됐습니다. 무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입니다. 10월 12일 14,000원대 시세를 형성했었고요. 그 후로 하락세 나타내면서 10월 15일 11,766원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 다시 오늘 시세가 상승하면서요. 12,696원을 기록한 상태입니다. 네, 계속해서 생고추도 보겠습니다. 132톤 들어왔고요. 어제는 168.8톤 들어왔었네요. 어제보다는 오늘 36.77톤 더 적은 물량입니다. 풋고추 10kg 상품 평균가도 보시죠. 23,309원을 기록했고요. 최고가는 27,000원, 최저가는 15,0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어제는 21,000원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세 오르면서 23,309원을 기록했는데요. 등락가 볼까요? 1,343원 상승했습니다. 풋고추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입니다. 10월 13일 17,000원대 시세를 형성한 이후로 계속 상승세를 타면서 지금 23,309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다음 품목은 양배추입니다. 207.4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249.2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는 41.85톤 더 적은 반입량을 기록했습니다. 양배추 8kg 상품 평균가 11,558원, 최고가는 14,200원, 최저가는 9,4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오늘 11,558원을 기록했고요. 어제는 7,811원이었습니다. 시세 차이가 좀 있죠. 3,747원 상승하면서 오늘 11,558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양배추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입니다. 10월 13일 6,776원으로요.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그 후로 상승세 나타냈고요. 오늘 11,558원까지 회복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호박도 보겠습니다. 256.1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370.8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는 114.7톤 적은 반응량입니다. 둥근 애호박 10k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는 15,216원, 최고가는 16,000원, 최저가는 14,5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어제는 13,000원대였고요. 오늘은 15,000원대로 시세가 어제보다는 좋습니다. 2,072원 상승하면서 15,216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도 보시죠. 10월 11일 11,500원이었고요. 그 후로 역시나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10월 16일 16,000원의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번엔 전년도 30일 평균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보시다시피 9월 22일부터 10월 1일까지는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부터는 올해 시세가 더 좋게 형성이 되면서요. 오늘 같은 경우도 15,216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보다 좋은 가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지별로도 보겠습니다. 둥근 애호박입니다. 경기 이천시가 13,098원, 충북 음성군이 8,500원, 강원 횡성군이 7,0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가 최고가와 평균가 모두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최고가는 17,500원을 기록했고요. 평균가는 13,098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의 품목입니다. 바로 느타리 버섯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입 물량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네, 버섯 반입 물량부터 보겠습니다. 201.3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213.9톤 들어왔었고요. 물량은 12.59톤, 어제보다 적은 반입량을 기록했습니다. 네, 느타리 버섯 2kg 상품 평균가 보시죠. 6,740원을 기록했네요. 최고가는 8,000원, 최저가는 5,6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어제는 7,328원을 기록했었고요. 오늘 시세는 6,700원대입니다. 어제보다는 588원 하락했네요. 6,74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 보겠습니다. 10월 10일 5,079원이었고요. 고로 상승세 탔고요. 10월 13일 7,769원까지 상승하면서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했었습니다. 그 후로 비슷한 시세 유지하다가요. 10월 14일 이후로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오늘 6,74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번에 전년도 30일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역시나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9월 17일부터 9월 27일까지는 보시다시피 올해 시세가 더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는 다시 상황이 뒤바뀌면서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10월 16일 6,740원을 기록했었고요. 그래도 지난해와 올해 시세가 큰 차이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엔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느타리 버섯이고요. 경기 양평군이 5,455원, 경기 남양주시 4,344원, 그리고 경기 여주군이 6,023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하는 곳 화성시가 13,000원에 낙찰이 됐고요. 홍천군이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높았습니다. 6,719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품목 느타리 버섯의 경매 시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요,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연결해서 경매 현장 분위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락동 36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내 1호 팜캐스터 이경화입니다. 짠! 제가 지금 올라와 있는 곳 바로 우리 가락동에서 우리 농산물들의 운반에 발휘되어주고 있는 전동차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가요? 제가 운전은 못하지만요. 바로 우리 가락동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전동차가 아닌가 싶은데요. 가락동에 방문을 하신다면은 거의 사람 반, 전동차 반으로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전해드릴 바로 주인공이요. 버섯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면서도 또 우리 밥상에 단골 손님으로 오르는 느타리 버섯에 대해서 꼼꼼히 짚어보도록 할게요. 경매사님, 제가 내려갈게요.
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전동차에 좀 살짝 올라와 봤는데 제가 좀 운전할 줄 안다면 경매사님 모시고 이렇게 한 바퀴 좀 돌려고 했는데요. 열쇠가 없네요. 네. 하실 줄 아세요? 면허증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큰일 날 뻔했네요. 자, 가장 사실 이 가락동에서 지금 바쁘게 움직이는 게 어찌 보면 제가 잠시 올랐던 전동차잖아요. 이게 여기는 농산물들을 거의 다 운반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거의 90% 이상이 전동차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느타리 버섯 좀 꼼꼼히 체크를 해볼 텐데요. 사실 지금 버섯 중에서 우리가 크게 종류를 따진다면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새송이, 느타리, 양송이, 표고, 팽이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로 압축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5가지. 그 중에서도 우리 경매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버섯은 느타리하고 표고를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 느타리 좋아합니다. 네, 솔직히 표고 좋아합니다. 아까 표고 좋아한다고 그래. 아니 정말 표고든 뭐 새송이든 느타리든 다 좋지만은 느타리 버섯만큼 우리나라 밥상에 자주 이제 등장하는 손님이 없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되나요? 반입 순으로 본다면은 어떻게 품종이 나뉘나요? 새송이가 점유율이 한 32% 정도 차지하고 있고 느타리 한 30%, 그리고 이제 팽이, 표고, 양송이 순으로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새송이, 느타리가 제일 많이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오늘의 주인공 느타리 꽤 많은 이제 물량들이 반입이 되고 있는데 재배 환경은 좀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버섯류는 거의 모든 버섯류가 시설 재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중 다량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생산이 가능하고, 요즘은 환절기여가지고 조금 온도 편차 때문에 좀 수확량이 조금 감소한 상태입니다. 네. 수확량이 감소를 했다. 말 그대로 지금 버섯이 사실 가장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여름에는요, 이렇게 좀 뜨끈뜨끈한 이런 국물이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버섯에 대한 인기가 뚝 떨어졌었고요, 사실. 그래서 많은 이제 산지에 계신 분들이 고충을 좀 겪었는데 이렇게 좀 선선해지면서 인기가 높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또 양은 줄었어요. 몸값이 이거 너무 올라가고 있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가격이 좀 요즘 어떻게 형성이 되나요? 요즘은 물량이 좀 감소했기 때문에, 그리고 수요는 많아졌고, 그리고 날씨가 춥다 보니까 찌개거리는 더 생각나고, 그러다 보니 조금 예년 대비, 평균 대비 조금 상승해 있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평균 단가 대비 한 15%에서 20% 정도 평균 단가가 올라와 있어가지고 전일 한 5,500원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버섯류는 거의 다 2kg 작업으로 지금 현재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2kg 정도. 네. 지금 이제 가격이 조금 이제 올라 있고 이제 연중 이제 시세로 보면은 사실 항상 한 4,000원에서 5,000원 중반을 쭉 유지를 하고 있는 게 버섯인 거죠? 2kg 상자 단위로 느타리 같은 경우 4,000원 전후에서 거의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농산물과 다르게 이렇게 가격 편차가 그렇게 큰 작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명절 수요 때만 좀 편차가 크게 발생되고 있고, 그 일반 연중으로 봤을 때 크게 편차는 안 나고 있는데 4,000원 전후에서 경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때요? 지금 느타리 버섯 같은 경우 이제 재배되는 지역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 지금 가장 좀 제값 잘 받는지 우수 지역들로 뽑는다면은 어떤 지역을 우리가 꼽을 수 있을까요? 느타리는 일반적으로 옛날 방식인 균상 느타리 방식과 지금 기업형 방식인 이제 팽느타리, 그리고 스트로폴 느타리 방식으로 지금 반입이 되고 있어요. 지금 기업형 방식이 제일 많이 반입이 되고 있고, 여주하고 양평에서 제일 반입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수농가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이제 여주와 양평 쪽에 좀 그래도 제값 잘 받는 버섯들이 좀 모여 있다고 하는데 우수 농가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수 농가가 재배하는 느타리는 뭔가 다를 것 같은데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좀 이쪽 모셔볼게요. 네. 보시면은 지금 느타리를 준비를 해오셨는데 이게 지금 아래에 있는 게 우리 느타리잖아요. 보고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우선 선도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모양새가 점프로 약간 검은 고유의 색깔이 나는 거하고, 작업 상태가 우리 시장에서 요구하는 그 선도를 유지하면서 균일하면 중매인들이 더 선호하면서 잘 팔리고 있습니다. 네. 그냥 한눈에 봐도 좀 정말 달라요. 이거 좀 차이가 뭔가요? 이거 마트에서 일반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소포장 상품, 그리고 이거는 식자재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그렇게 판매가 두 종류로 나뉘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고 한눈에 봐도 정말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품질 좋은 우리 느타리를 좀 만날 수가 있는데 자, 그렇게 느타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궁금한 이번 주 가격까지 살짝 전망을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네. 지금 현재 날씨가 갑작스럽게 환절기를 뛰다 보니 낮과 밤의 온도차가 너무 크고 그러다 보니 생산량이 조금 감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 일주일 정도는 당분간은 강세가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따뜻하다가 말 그대로 갑자기 선선해지면서 따끈따끈한 국물을 찾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느타리 올 여름에 참 고충 많았던 느타리가 지금 제 몸값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가격이 한동안 좀 지속이 될 것 같고요. 말 그대로 느타리 버섯, 이 버섯 하면은 우리나라 거의 기술력 최고라고 들었는데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우리나라의 생산 시설과 기술력은 전 세계적으로도 봐도 저희 나라가 최고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버섯을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농사 기술은 최고입니다. 네, 예. 그 자부심 마음도 정말 뿌듯해집니다. 오늘 뭐 느타리에 대한 너무나 좋은 정보 잘 알려주셨고요. 다음에도 꼭 함께 해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 가락동에서 살펴본 느타리에 대한 정보 어떻게 들으셨나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올 여름 정말 버섯이 많은 고충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선선해지면서 말 그대로 따끈따끈한 국물이 간절해지잖아요. 오늘 밥상에요 이렇게 버섯탕 하나 살짝 올려서 가족들의 정을 나눠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이상 팜캐스터 이경화였습니다. 네,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국내 1호 팜캐스터 이경화 팜캐스터가 이 도매 상황이라든지 경매 상황을 종합적으로 전달을 해줬고요. 네. 자, 오늘 또 스튜디오에서는 특별히 도매와 함께 소매 상황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채소, 이 버섯을 살펴볼 텐데요. 미국에서는 이 버섯이 육류를 대체하는 단백질 공급원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소비가 조금씩 더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좀 우리나라 상황은 어떤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예. 자, 하나로 유통 농산 사업부 팀으로 좀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유통 농산사업부 채소팀 버섯 MD 기삼이라고 합니다. 아, 채소팀 버섯 MD. 버섯 MD 사실 좀 생소하거든요. 어떤 일을 주로 하십니까? 네, 버섯 MD는 농가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가격에 산지에서 버섯을 구매해서 판매장의 소비자들이 만족할 만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사 기획, 신상품 개발 등 버섯 판매 촉진을 위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궁금한 게 국내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좀 반영해 본다면요. 이 버섯 같은 경우는 좀 순위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소비자 선호도를 반영한 버섯 순위를 살펴보면 표고버섯, 새송이버섯,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양송이버섯 순으로 선호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느타리 버섯이 뭐 선호도로 따지면 딱 중간 정도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 느타리 버섯 또 종류별로 봤을 때 소매가는 어떤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느타리버섯을 이제 병느타리와 만느타리로 나눠서 설명드려보면 병느타리 같은 경우는 최근 물량이 감소되어 출하되고 있으며 소비량 감소로 시세가 약세 형성 중입니다. 만느타리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증가되어 출하되고 있으나 소비량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강세 형성 중입니다. 병느타리 같은 경우는 약세 형성 중이고 만느타리 같은 경우는 지금 강세 형성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느타리 버섯 시세를 좀 가장 잘 받는 지역은 어딜까요? 앞서 방송에서도 나왔었지만 이제 느타리 버섯 시세를 가장 잘 받는 지역은 양평 지역입니다. 네. 그 이유는 30년 넘게 쌓은 노하우와 양평의 천연 자연 환경이 어우러져 품질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양평은 유통망이 매우 가까워서 빠르게 신선한 버섯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세를 가장 잘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좀 시세가 높은 느타리 버섯 품위는 어떤 점을 보고 판단을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느타리를 살펴보시면 갓의 표면이 윤기가 있고 갓 두께가 두툼하고 색택이 짙은 것, 또 버섯의 밑둥을 보시면 서로 붙어서 조직이 단단한 것, 또 갓 주변에 포자가 묻지 않은 것이 좋은 느타리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포자라고 하면 이 분진가루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약간 비슷하게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또 궁금한 거. 이제 계절에도 영향을 많이 받는 품목들이 있는데 이 버섯 같은 경우는 좀 어떻습니까? 계절 영향을 많이 받나요? 네, 계절이 버섯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버섯은 주로 전골용으로 소비되는 측면이 많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하여서 여름에는 아무래도 소비가 많이 줄어서 시세가 하락하게 되고 겨울에는 소비가 많이 늘어서 느타리 버섯 시세가 상승하게 됩니다. 근데 요즘 또 추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워지면서 뭐 여러모로 버섯에 대한 인기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날씨뿐만 아니라 농협 한화로마트에서는 소비 촉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 농협 한화로마트에서는 네. 버섯 판매 촉진을 위해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가격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해 보다 많은 버섯들이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진열된 버섯의 품위가 좋아야 많이 구매하시고 다음번에 재구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신선한 버섯이 공급될 수 있도록 품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농가들의 버섯이 좀 제값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또 판매까지 열심히 신경 써 주셔서요.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전화 연결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소매가 상황을 한번 알아봤고요. 네. 지구상의 버섯이 약 2만여 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정말 많네요. 많은데요. 네. 그중에서 먹을 수 있는 버섯은 단 200여 종에 그친다고 합니다. 특히 오늘 살펴보고 있는 느타리 버섯과 양송이 버섯 그리고 표고버섯 이 세 가지 버섯이 세계 시장에 무려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근데 예. 사실 뭐 버섯이 건강에 좋은 거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이죠. 근데 뭐 일례로요. 고대 이집트인들은요. 버섯을 신이 인간에게 준 선물이다 이러면서 불멸의 식물이라고 믿었다고 하고요. 또 중국인들은요. 역시 수천 년 동안 버섯을 불로 장생의 영약으로 여길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뭐 제 생각에는 우리 농가들이 키운 버섯이 더 좋은 품질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우리 농가가 키운 버섯이 최고입니다. 네, 예. 건강에도 좋으니까요. 많이 많이 드시면서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0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거래된 농산물들 중에서 과일과 과채는 어떤 경락가를 형성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품목은 사과입니다. 사과는 오늘 200.9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222.1톤 들어왔는데요. 어제에 비해서는 21.21톤 감소한 반입량을 기록했습니다. 사과 중에서도 부사 품종 살펴보겠습니다. 10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는 39,474원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출하가 시작되고 있는 부사 품종 어제의 평균가는 38,250원이었고요. 오늘은 39,474원, 어제에 비해서는 1,224원 상승했습니다. 네, 최근 7일 최고가를 놓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만 원에서 4만 5천 원대 가격이 형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10월 10일 때 4만 5천 원의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그 이후에 다소 하락하면서 10월 13일 4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상황 올라가면서 오늘은 4만 5천 원의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네, 부사 품종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전년도 7일과 올해 7일 평균 가격을 놓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고요. 이 실선이 올해인데요.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난해보다 올해 다소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10월 10일 때는 42,000원으로 지난해 이맘때보다 좀 높은 상황이었고요. 지속적으로 이런 추세들은 쭉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39,400원대를 기록했는데 지난해보다는 소폭 높은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네, 다음 품목은 포도입니다. 오늘은 96.17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141.3톤 들어왔는데요. 어제에 비해서는 45.09톤 감소한 반입 물량을 기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월요일에 비해서 반입량이 좀 줄은 상황이고요. 샤인머스켓 품종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2kg 특품 기준 평균가는 23,000원입니다. 어제 평균가는 22,000원이었는데요. 오늘 23,000원, 어제에 비해서는 1,000원 상승한 가격에 낙찰됐습니다. 네, 최근 7일 평균가를 놓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0일부터 10월 12일까지는 상승하면서 28,000원의 특품이 거래됐습니다. 평균가를 살펴보고 계신데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소폭 하락하면서 어제는 22,000원이었고요. 다시 반등하면서 오늘은 1,000원 상승한 23,000원의 평균가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은 좀 범위를 넓혀서 전년도 30일과 올해 30일을 놓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해보다 올해 소폭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9월 17일 추석 전에는 2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다소 높은 가격에 거래됐고요. 그 추세는 쭉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23,000원의 평균 가격, 역시나 지난해보다 높은 가격의 평균가 기록했습니다. 다음 품목 살펴보겠습니다. 감귤입니다. 전체 반입 물량은 337.4톤이고요. 어제는 422.2톤 들어왔습니다. 어제에 비해서 마찬가지로 반입량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84.74톤 감소했습니다. 가격 보죠. 5kg 특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21,456원입니다. 어제 평균가 23,425원이었는데요. 어제에 비해서 1,969원, 약 2,000원가량 하락했습니다. 네, 최근 7일 평균가입니다. 최근 7일을 놓고 봤을 때 10월 10일 17,000원대로 시작했다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월 15일 어제 23,000원대를 기록했고요. 어제보다는 소폭 하락하면서 오늘은 21,400원대에 낙찰됐습니다. 30일을 놓고 비교해 보면 약간 추세가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9월 27일 때 가격 차이가 좀 컸고요. 그 차이는 점점 줄어드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결국 오늘은 21,456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아주 소폭 높은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30일을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셨고요. 다음은 토마토입니다. 전체 반입 물량은 128톤입니다. 어제는 142.2톤 들어왔고요. 어제에 비해서는 14.22톤 감소한 반입량을 기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반입량은 다 줄어들었는데 가격은 어떨까요? 토마토 중에서도 완숙 토마토입니다. 5kg 상품 평균가 27,778원에 거래됐습니다. 어제 평균가는 32,277원이었는데요. 어제에 비해서는 4,499원 하락했습니다. 네, 최근 7일 최고가를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10월 10일 38,000원의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가격에서 큰 차이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가격 추세가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쭉 이어졌고요. 오늘은 3만 원의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은 평균가를 놓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30일과 올해 30일입니다. 지난해는 이 평균 가격이 전반적으로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지난해보다 계속해서 높은 가격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0월 1일 때는 23,000원대를 기록하면서 지난해보다 소폭 높았고요. 그 차이가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오늘은 27,778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오늘의 과일은요, 바로 자두입니다. 이 자두의 반입량부터 경락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두 전체 반입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총 2.062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1.341톤 들어왔는데 어제에 비해서는 0.721톤 증가한 반입량을 기록했습니다. 다른 품목과 비교했을 때 반입량이 좀 적은 상황인데요. 자두 중에서도 추위 품종 살펴보겠습니다. 5kg 특품 기준 평균가 54,000원에 낙찰됐습니다. 어제 평균가는 47,000원이었습니다. 어제에 비해서는 3,400원 상승했습니다. 네, 최근 7일 최고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1일 45,000원대를 기록하다가 상승하면서 10월 13일 52,000원을 기록했고요. 가격에서 큰 차이는 없는 상황입니다. 10월 16일 오늘은 52,000원의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은 평균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입니다. 자, 9월 12일부터 쭉 보시면은요, 지난해보다 올해 높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월 5일부터 10월 9일까지 상황이 좀 뒤바뀌긴 했는데 다시 10월 16일 오늘은 54,000원대를 기록하면서 지난해보다는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자두에 대한 상황까지 살펴봤는데요. 지금 자두 중에 여왕이라고 불리는 이 품종 추위가요, 이름이 굉장히 예쁘잖아요. 네. 의미도 예쁜 거 알고 계셨어요? 네, 이 추위 하면은 가을 추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희는 뭐죠?
희는 예. 제가 알려드릴게요. 희자는 바로 아가씨 희자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을 추의 아가씨 희 예, 이렇게 이름- 해서 추위라고 해요. 이름만큼이나 굉장히 맛도 좋고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가을 자두 추위인데 이 안타깝게도 거의 출하가 좀 종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브리핑에서 보셨겠지만 반입량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올해 소비 상황은 어땠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협 하나로 유통 전화 연결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떤 일을 좀 담당하고 계십니까? 저는 농협 하나로 유통 농산사업부 과일팀 MD로 근무하고 있는 박용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두 추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뭐 마트에서 현재 판매가 좀 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 지금 농협 매장에서는요, 10월 10일경 판매를 종료하였습니다. 네. 현재는 타 유통업체도 판매를 종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저장 기간이 오래될수록 품위가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저 자두 추위를 한 번도 못 먹어보고 벌써 정말요? 이렇게 끝나버려서 네. 너무 아쉬운데 이 추위는 네. 다른 품종들과 비교했을 때 좀 어떤 특징과 매력을 갖고 있습니까? 추위는 가을에 생산되는 품종으로 과거 다른 품종에 비해 크고 신맛이 강한 품종입니다. 그렇군요. 네, 추위뿐만 아니라 뭐 다른 품종도 그렇고요. 좀 작황 상태는 어땠나요? 올 5월 말경 자두가 첫 출하되었는데요. 5월에 출하되는 품종인 대석은 연초 한파로 7월에 출하되는 후무사와 9월에 출하되는 추위는 생산기 고온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 품종별로 봤을 때는 소비자들이 어떤 품종들을 좀 선호하십니까? 자두는 그 여름에 나오는 시즌 품목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예. 대석은 새콤달콤하고요. 후무사와 추위의 경우 신맛이 강한 편이어서 네. 소비자 취향이 단맛을 좋아하면 대석 품종을, 신맛을 좋아하면 후무사나 추위를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단맛을 좋아하면 대석 품종, 뭐 신맛을 좋아하면 네. 후무사나 추위를 찾는다 이 말씀이시죠? 그럼 네. 올해 좀 자두 시세는 어땠습니까? 괜찮았나요? 올해는 이상 기후로 생산량 감소되어 네. 전년보다는 약 10% 이상 시세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아하. 그럼 소비 상황이라도 좀 잘 따라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네. 어떤가요? 금년 자두는 마지막에 출하되는 추위 품종이 고온 현상으로 생산량 감소하였으나 고온으로 인한 높은 당도로 마지막까지 소비자 선호도가 좋았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선호도가 좀 좋았다.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네네네. 좀 생각이 되고요. 네. 올해 자두 재배를 위해서 정말 정성을 들였던 자두 농가의 이 소매가를 좀 대표해서 소매 분야를 대표해서 한마디 좀 전해주시죠. 올해는 이상 기후로 상당히 힘들었던 한 해였는데요. 예. 내년 자두 생육기에는 기후 변화 없이 생산량이 증가하여 자두 생산 농가의 소득이 증가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꼭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해 주신 박용훈 MD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전화 연결을 좀 다른 곳에 또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아. 농가 이야기가 또 제일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경북 청송군에서는요, 새로운 소득 작물로 이 자두를 육성했다고 해요. 뭐 청송자두의 브랜드화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고 하던데 이 청송자두 농가들이 함께 모여서 만든 농업 이 회사 법인이 또 있다고 합니다. 예. 뭔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사실 잘 못 들어봤거든요. 연결해서 빨리 알아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주황산 자두인데요. 대표님하고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농업회사법인 주황산자두 대표 황영호입니다. 네. 저희가 앞서 자두 품종을 좀 살펴봤는데 사장님께서는 자두 품종 중에 좀 어떤 자두를 키우고 계십니까? 뭐 추위 좀 키우시고 계십니까? 예, 청송은 거의 90%가 추위를 키우고 있습니다. 90%나 추위를 키우시고 예. 계세요. 그럼 추위 자랑 좀 짧게 좀 한마디 부탁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추위는 예. 당도도 좋을 뿐더러 식감이 좋아서 그 소비자들이 상당히 선호를 합니다. 약간 새콤하면서 네네. 그 아삭아삭한 그 맛이 있어서 그 아. 서울 시장에서도 정말 인기가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근데 저희가 좀 알아보니까 농업회사법인 주황산 자두를 설립하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예.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근데 그 자두를 생산해가 이제 판매를 해보니까요. 네. 이 품질 규격화가 안 돼서 이 제값을 못 받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주황산 자두는 품질 규격화 사업을 하여
자두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제 시작했으며 현재 그 자두 농사와 사과 농사를 짓는 그 농부 66명이 이제 회원으로 등록되어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주황산 자두만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아까 자랑도 해주시긴 했지만요. 한 번 더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청송 주황산의 그 일교차가 자두 재배에 맞아서 당도와 식감이 타 지역에 보다 해도 그 식감이 좋고 맛이 좋으니까 그 서울 그 시장에서도 아주 그 인기가 좋은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주황산 자두가요, 또 이 GAP 갭 인증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이 갭 인증이란 어떤 건가요? 설명 좀 해주세요. 예, GAP 인증은 그 자두 동사에 맞는 양만 사용하여 네. 수확 시기에 그 잔류 농약이 없는 자두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예, 자두는 또 껍질째 먹자에 깎지 않고 껍질째 먹는 과일이기 때문에 GAP 인증을 통해 소비자들이 주황산 자두를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와, 그만큼 정성을 들여서 자두를 키우시는데 사실 올해 좀 날씨 때문에 좀 고되셨죠? 어떠셨어요? 예, 원래는 청송은 그 기온이 좀 추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리 피해와 냉해 피해로 인하여 지난해 3분의 1 정도의 그 정도밖에 수확을 못했습니다. 예, 자두가 또 한창 클 무로 비가 오지 않아서 또 물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힘드셨겠어요. 뭐 자판부지는 수확량이 많이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요. 뭐 농가 소득 부분에서 시세라도 좀 잘 받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나요? 예, 그 자두 수량이 적다 보니까 시세는 정말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5kg에 그 46,000원까지 나오는 그 뭐 참 고단가도 나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도 다행인데요. 또 이제 내년 자두 농사도 준비하실 텐데요. 뭐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좀 걱정되세요? 예, 올해와 같은 그런 그 서리 피해가 냉해 피해가 없어야 되겠고요. 네. 내년에는 아주 그 자두꽃이 한창 풀 무렵 날씨가 정말 중요합니다. 날씨가 정말 좋았으면 합니다. 네, 날씨 꼭 좋기를 좀 기대하고 저희도 항상 기대하고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이 청송자두를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좀 앞으로 특별한 계획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정말 저희들은 그 농업기술 청송 그 군 농업기술센터와 연구해서 66명의 회원이 모두 병해충이 없는 농사를 지어 공판장과 소비자에게 인정받는 좋은 품질의 자두를 출하하여서 제값을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날씨도 잘 따라주고요. 좋은 품질의 자두가 나와서 제값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좀 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자두 농가와 전화 연결을 해봤습니다. 자두 농사 짓는 것뿐만 아니라 브랜드화를 위해서 정말 다방면에서 노력을 하고 계신 걸 보니까 정말 제 가슴이 흐뭇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참 흐뭇하고 힘도 나고 하는데요. 소비자들의 기호를 좀 충족시켜줄 수 있고 또 내수 시장의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자두는요, 몸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동의보감을 한번 보면요, 기를 좋게 한다라는 특징이 있는 게 바로 자두라고 하는데요. 현대의학에서도 자두를 말리면은 건조 과정에서 비타민 A가 무려 3배 이상 증가해서 몸에 더 좋다고 합니다. 그럼 더 풍부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요, 사실 뭐 요즘 여러 품목들이 가공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들으면서 생각이 든 게 이 자두도 좀 이런 가공식품이나 제품들을 많이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뭐 앞으로 자두 주스라든지 자두 뭐 영양제라든지 많은 것들을 기대해도 좋을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자, 저희는 이어서 집중 분석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집중 분석에서 살펴볼 품목은요, 바로 파프리카입니다. 먼저 얼마나 들어왔는지 반입량과 경락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52.83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65.92톤 들어왔었네요. 어제보다는 13.09톤 줄어든 반입량을 기록했습니다. 네, 빨강 파프리카 5kg 상품 기준이고요. 오늘 평균가는 32,007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는 27,213원을 기록했었는데요. 어제보다는 시세가 더 올랐습니다. 4,794원 상승하면서 32,007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빨강 파프리카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 보시죠. 지금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0월 11일 28,000원대 이후로 계속해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죠. 오늘 38,000원의 최고가까지 상승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노랑 파프리카도 보도록 하죠. 5kg 상품 기준 봤고요. 오늘 29,227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는 28,000원대였는데요. 역시나 시세가 올랐습니다. 등락가 볼까요? 394원 상승했습니다. 네, 노랑 파프리카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 비교해 보도록 하죠. 네, 빨강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었는데요. 10월 12일 이 노랑 파프리카는 28,000원대 이후로 다음날 34,000원까지 상승했지만 지금 비슷한 시세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세가 약간 하락하면서 오늘은 31,0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렌지 파프리카도 보겠습니다. 기준은 5kg 상품 기준 똑같고요. 평균가는 37,864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는 32,000원대였네요. 어제보다 시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5,046원 상승하면서 37,864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오렌지 파프리카 전년도 30일 평균가를 한번 그래프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다시피 지난해보다 올해 가격이 더 좋습니다. 9월 17일 같은 경우 74,000원대의 시세를 기록했었고요. 그 후로 간격이 줄어들기는 했지만요. 그래도 오늘도 37,000원대 시세를 기록하면서 지난해보다 좋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산지별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45,000원에 거래됐고요. 평균가도 역시 철원군이 가장 높았네요. 36,655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렇게 파프리카 경매 시황 상황을 좀 살펴봤는데요.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연결해서 경매 현장 분위기 또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팜캐스터 불러보겠습니다. 이경화 팜캐스터. 네, 팜캐스터 이경화입니다. 가락동에서 살펴볼 오늘 집중 분석할 오늘의 작물은요? 파프리카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알록달록 정말 채소계 보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좀 꼼꼼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이제 집중 분석할 작물을 파프리카로 선정을 하셨는데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뭐 이제 대중적인 이제 음식이 되다 보니까, 채소가 되다 보니까 네네. 제가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파프리카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요, 옛날에 파프리카 하면은 뭔가 저는 이제 우리 집에서 잔치할 때 뭐 잡채나 좀 손님상에 뭔가를 좀 특별하게 올릴 때 요 파프리카를 소량 이렇게 알록달록 멋내기용으로 썼다면은 지금은요, 특히 여성분들 다이어트식으로 뭐니 해도 건강식으로 또 별미를 많이들 찾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저는 좀 어렵게 먹었는데 우리 경매 여사님은 어떻게 파프리카 좀 귀한 채소였나요? 저한테도 예전에는 귀한 채소였는데 네. 이제 경매를 하다 보니 네. 이제 계속 많이 접하게 되다 보니까 네. 이제는 귀해지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대중적인 음식, 채소가 돼버렸습니다. 네, 그냥 뭐 이렇게 껌 씹듯이 파프리카 씹는다는 이야기 있던데. 네. 많이 먹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요, 피망이 뭔지 파프리카가 뭔지 아직도 잘 몰라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우리 콕 집어서 한번 좀 정의를 내려주세요, 경매사님. 네. 뭐 피망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양 고추에서 매운맛을 좀 뺀 채소라고 할 수 있겠고,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그거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식감이나 당도가 피망보다는 우수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정확히 들으셨죠? 매운맛 쏙 뺀 게 피망이라면은 여기에 식감과 당도를 더한 게 파프리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경매사님 빛깔도 더 너무 곱잖아요. 네, 고운 파프리카 어떻게 반입량 많이 좀 들어와 있나요, 지금? 지금 반입량은 지난주는 한 8톤에서 11톤 사이로 지금 반입이 되고 있고요. 뭐 이번 주도 약 10톤 가량으로 지난주와 비슷한 보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안정적으로 좀 보합세로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네네. 이제 가장 우리가 깊게 짚어봐야 될 게 이제 경매 상황입니다. 네네. 경매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 시세가 M자 기준으로 2만 원대, 빨강 노랑 상관없이 2만 원대 초반에서 3만 원대 초반까지 경매가 이루어졌고요. 지금 이번 주 들어오면서도 크게 반입량도 차이가 없고 시세도 지난주와 차이가 없이 2만 원대 초반에서 3만 원대 초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가격의 등락폭이 없이 좀 안정적으로 보합세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게 품질적인 부분인데 오늘 이제 가져오신 이 파프리카 그냥 눈으로만 봐도 참 예쁘거든요. 높게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한번
한번 이제 좀 품질을 보면서 체크를 한번 해주세요. 네. 품질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빛깔은 이렇게 광택이 좀 나시는 게 좋고요. 지금 여기 노란 거에 청기가 좀 도는데 네. 이 청기를 조금 없애고서 이렇게 요 면처럼 노랗게 만들어서 가지고 오시는 게 품질이 좋은 상품이시고, 꼭지도 보시면 이쪽 안쪽에 지금 꼭지 쪽에 이 뭐 총채벌레들이 들어가서 때가 끼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지금 깨끗하게 작업을 해 오시는 게 품질이 좋은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한눈에 봐도요, 좀 깔끔하고요. 좀 윤기가 이렇게 자르르 흐르면서 빛깔 구운 게 바로 좋은 파프리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산지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좀 좋은, 품이 좋은 파프리카를 생산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지 저희도 제값 잘 받을 수 있도록 또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좋은 파프리카가 나오기 위한 어떤 생육 환경 자체는 좀 다를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어떻습니까? 저 생육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낮의 온도에는 이제 21도에서 24도 정도. 그다음에 이제 밤의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 그 정도로 관리를 해주시되, 전체적인 것은 이제 15도 밑으로는 안 내려가셔야 되고 28도 이상은 안 올라가셔야지 하우스 안에서 그 온도 조절을 잘 해주셔야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좋은 파프리카를 생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좀 안정적으로 저녁이 돼도 말 그대로 좀 18도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적정한 온도를 잘 유지를 해 주셔야만이 또 품이 좋은 이런 파프리카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이렇게 시세 잘 받고 있는 지역들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지역들인가요? 지금 저 파프리카가 나오는 지역은 강원도 쪽의 주 출하 산지고요. 아직까지는 경상도 지역에서 물건이 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 지역계 지금 전체적인 주 출하 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강원도에서 이제 대부분 파프리카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좀 경상도로 지금 이제 곧 지역 넘어가게 되잖아요. 이게 좀 날씨적인 영향이 가장 큰가요? 네, 뭐 여름 산지에는 강원도에서 재배를 많이 하시는데 아무래도 강원도 쪽이 경상도 지역보다는 여름에 온도의 기온차가 낮기 때문에 그쪽에서 재배를 많이 하시고, 겨울에는 이제 경상도 지방이 온도가 높아지니까 그쪽에서 재배를 많이 하시죠. 네, 그럼 지금은 강원도지만 이제 곧 이제 경상도로 내려가게 될 텐데, 자, 지금 산지에 계신 분들 말 그대로 우리 경매사님 가장 좀 애쓰고 있는 게 우리 파프리카 제값 잘 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계시잖아요. 네네. 경매하신 지 한 어느 정도 되셨어요? 지금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우리 표현으로 이 노란 파프리카처럼 지금 병아리시네요. 아직은 병아리죠. 네. 자, 우리 병아리 삐약삐약 우리 경매사님. 자, 경매 시작한 지 한 2년 가까이 말 그대로 파프리카만 하고 계신데 네네. 제값 잘 받는 우리 농가에 계신 분들한테 어떤 도움의 말 좀 전해주고 싶으신가요? 네. 제가 받을 수 있게 뭐 최대한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품질 좋게 생산을 좀 해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선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별은 이제 M자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M자 상품을 들고 왔는데요. M자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과가 박스에 30과가 정확하게 담겨 있으면 제값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별도 좀 신경 써주시고 품질도 신경 써주시면 제가 뭐 시세가 지지 않게 잘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삐약이 경매사님 각오만큼은 당차입니다. 제값 잘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신다고 하니까요. 첫째도 선별, 두 번째도 선별, 늘 교차 반복하는 이야기지만은 그 선별에 좀 꼼꼼하게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프리카에 대한 집중 작물로 오늘 좀 살펴봤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보기에도 너무나 탐스럽죠. 우리네 밥상에도 좋지만은 이 아삭한 식감을 자랑하는 우리 파프리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는 가락동에서 파프리카에 대한 경매 상황 전해드린 팜캐스터 이경화였고요. 김동우 경매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김동우 경매사와 이경화 팜캐스터였습니다. 김동우 경매사가 들고 있던 이 파프리카의 품질이 정말 좋고요. 빛깔이 정말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데요. 네. 지난해 파프리카 수출 물량이 8,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89억 원에 이르면서 국내 신선 농산물 중에서 무려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요, 수출 1억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상황이면 국민 채소가 아니라 뭐 효자 채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 싶어요. 정말 그쵸? 대단합니다. 네. 예. 자, 오늘은 그래서요, 유통 전문가 연결해서 파프리카 좀 소비 동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농협농산사업팀에서 양채 구매를 담당하고 있는 양주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파프리카 현재 소매가는 좀 어떤 상황인가요? 네, 현재 특자리 기준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네. 2만 원 초중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만 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나 평년보다는 조금 좀 더 비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안정적인 보합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좀 월별로 나눠서 보면 파프리카 소매가는 좀 어떤 추세, 어떤 흐름을 보여왔습니까? 우선은 1월부터 말씀드리긴 너무 많지만 그냥 간단하게 큰 폭이 있었던 9월하고 10월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예. 특히나 좀 이례적으로 폭염 장기화가 있으면서 이번에 과일 채소가 좀 시세가 폭등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파프리카 역시 마찬가지로 5kg 박스 기준으로 5만 원을 넘어가면서 좀 유리 없는 가격을 보였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파프리카가 또 색깔이 참 다양하잖아요. 근데 색깔별로 좀 네. 영양소도 다르다고 들었는데요. 좀 어떤 색깔이 영양소가 좋고 또 소비자들 선호도는 어느 색이 더 높은지 이런 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통 많이 생산되는 파프리카는요. 빨간색과 노란색, 주황색으로 많이 지금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소비자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색깔도 이와 마찬가지로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순입니다. 근데 이제 좀 다행인 거는 생산 비율로 보면은 빨간색이 한 50%, 노란색이 한 40%, 주황색이 10% 정도로 생산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소비가 빨간색이 가장 많이 되는 이유가 타 요리에 들어갔을 때 좀 더 입맛을 돋는 이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각 파프리카별로 이 색깔별로 좀 시세 차이도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보통 지금 생산량에 따라서 시세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좀 한 달 전에는 사실 빨간색의 파프리카가 착색이 좀 덜 되면서 생산이 좀 부족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빨간색이 좀 더 비싸다가 또 한 일주일 전까지는 또 노란색이 좀 착색이 부족해서 노란색이 좀 더 비쌌었고요. 그리고 현재에는 지금 빨간색이 좀 더 비싸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파프리카는 소비가 좀 꾸준한 채소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 올해 소비 상황은 좀 어떤가요? 올해 같은 기준에는요, 이제 저희가 컬러푸드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많이 핫한 키워드로 뜨면서 파프리카 역시 이제 알록달록한 색깔을 갖고 있어서 소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샐러드나 생식과 같이 건강한 먹거리를 많이 찾으시는 소비자분들이 증가를 하면서 올해 역시 파프리카의 소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마지막으로 이 농협 한우로마트에서 이 파프리카 소비 촉진을 위해서 어떤 점들을 노력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는 어떤 점들에 좀 주안점을 두고 노력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요. 지금 이번에 8월, 9월, 10월 이렇게 좀 폭염이 좀 길게 되면서 사실 파프리카의 나무들이 많이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파프리카들의 나무들이 좀 기형가가 많이 생기고 이에 따라서 파프리카가 열매 자체도 기형가라고 하는 비품들이 많이 생산이 됐습니다. 예. 지금 현재도 비품이 많이 생산이 돼가지고 농민분들의 근심과 걱정이 많고 지금 유통되는 상품들도 비품이 많이 생산이 되고 있어서 지금 저희 하나로마트에서는 이런 비품들의 소비 촉진을 위해서 좀 다양한 프로모션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오늘 퇴근하면서 파프리카 한 봉지 좀 사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네. 같습니다. 농민분들 입장에서는 정성 들여서 키운 파프리카가 어떻게 팔리고 있을까, 어떤 반응일까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오늘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요즘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요. 계속해서 채소, 과일 소비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파프리카도요. 역시 소비 트렌드의 변화가 있다고 하죠. 그렇군요. 바로 일반 파프리카에서 미니 파프리카로 이 소비 형태가 좀 변화하고 이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문제가 미니 파프리카 품종의 경우에 이 품종 대부분이 좀 수입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종잣값이 금값보다 비싸면 이거는 농가에게 부담이 되는 부분 아닌가요? 네, 그래서 최근 미니 파프리카 농가 이 국산 품종이 개발됐다고 합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에서 미니 파프리카를 이 신품종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경상도 농업기술원 농업연구사 안철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국내 최초로 미니 파프리카 품종을 개발했다고 들었는데요. 미니 파프리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라온 파프리카는 국내 기술로 처음 만든 과일처럼 달고 아삭한 미니 파프리카입니다. 네. 기존 수입 미니 파프리카보다 크고 과육이 두터워서 과즙이 풍부하고 식감이 아주 좋습니다. 또한 수량이 거의 2배 정도로 달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아서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 종자를 개발하는 데는 엄청난 노력이 들잖아요. 사실 시작도 쉽지 않았을 텐데 라온 파프리카의 개발을 시작하게 된 그런 계기도 궁금하거든요. 라온 파프리카를 개발하는데 거의 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8년이요. 예. 수입 미니 파프리카가 그동안 쭉 수입이 됐는데 그 단점을 보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몸에 좋은 채소를 맛있게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최근에는 규모가 작은 소규모 파프리카 농가들의 품목 전환 대체 품목으로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좀 전에 품목 전환용 대체 장목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농민들이 이 라온 파프리카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배자 입장에서는 그 환경에 그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해서 재배가 아주 쉽고 시설이 다소 좀 낙후되더라도 기술이 높지 않아도 생산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기 때문에 현재 농가들의 반응은 굉장히 뜨겁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반응이 뜨거운 라온 파프리카 현재 농가에는 어느 정도 보급이 됐습니까? 올해까지 경남에만 약 5헥타르 정도 보급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시험 재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 내년에는 뭐 라온 파프리카 재배하는 농가들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국내산 종자가 개발되면요, 이 농가에서는 종자 비용을 어느 정도 좀 절감을 할 수 있나요? 아직 그 보급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재배 면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자 가격이 비싼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수입산보다는 20% 정도 쌉니다. 앞으로 전국적으로 그 확대해서 재배 면적이 증가하게 되면은 기존 파프리카와 현재 수입 미니 파프리카의 중간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바라봤을 때 기존 수입산 미니 파프리카 종자와 비교했을 때 라온 파프리카 종자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나 된다라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국내에서 그 수입산과의 비교는 이미 의미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저희 그 라온 파프리카의 성능이 우수하고요. 그래요, 예. 내년 이후에는 아마 수입 미니 파프리카가 저희 라온 파프리카로 거의 대부분 대체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요, 이 라온 파프리카를 재배하려는 농가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전해주세요. 라온 파프리카는 국내 10헥타르 정도가 재배되고 있는 수입산 미니 파프리카를 대체하기 위해서 처음에 개발이 됐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는 그 수입 미니 파프리카의 대체가 아닌 700헥타르에 달하는 기존 파프리카의 생과 소비 시장 약 한 200헥타르 정도가 되는 이 시장에 대한 새로운 품목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고품질 생산을 하기 위해서 기본에 충실하고 또한 그 대박을 바라는 농사가 아닌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면서 적정한 수준의 수익을 기대하는 순수한 마음을 끝까지 이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파프리카 농가를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안철근 연구사였습니다.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뭐 이 8년이란 긴 시간 동안 또 연구를 해서 개발한 상품인 만큼요, 좀 내년부터는 이 라온 파프리카 식탁에서 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소매가 시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10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소매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품목부터 보겠습니다. 배추 고랭지 한 포기 상품 평균가는 3,864원에 판매됐고요. 어제보다는 137원 하락한 가격에 판매됐습니다. 무 고랭지 한 개 상품 평균가는 2,789원에 거래됐네요. 어제보다는 7원 하락했습니다. 밤고구마 1kg 상품 평균가는 5,596원.
등락가 볼까요? 어제보다 8원 떨어졌습니다. 양배추 한 포기 상품 평균가도 보겠습니다. 4,299원에 거래됐고요. 어제보다 54원 하락했네요. 청상추 100g 상품 평균가는 1,030원이었고요. 어제보다 7원 떨어졌습니다. 배 신고 10개 상품 평균가는 33,222원. 어제보다는 127원 떨어진 가격에 판매됐습니다. 네, 이어서 축산물 소매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우 등심 100g, 화요일은 8,357원, 어제와 같은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한우 불고기 100g 기준 4,318원, 어제보다는 다소 낮은 가격에 거래됐고요. 돼지 삼겹살 100g입니다. 화요일, 오늘은 2,063원에 거래됐습니다. 돼지 목살입니다. 100g 기준 오늘 2,042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농축산물 소매가까지 짚어봤습니다. 벌써 8시가 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네. 오늘 낮에도 굉장히 쌀쌀하더라고요. 이 한낮에도 굉장히 쌀쌀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 영농과 강원도, 이 동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농민 여러분들께서 신경 쓰셔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이 일교차가 커지면요, 송아지 질병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럴 때요, 이 송아지 방한복을 활용하면요, 또 적정 체온을 유지하는 데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아지뿐만 아니라 농민 여러분들도 건강 꼭 네.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 생방송 가락동 365에서는요, 양파와 배 그리고 건고추 소식 준비해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농민을 위한 대표 프로그램 MBS 생방송 가락동 365, 저희는 내일 오후 7시에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